코로나 이후 거의 모든 것이 변하고 있어요. 계속 오를 것 같았던 주식, 부동산 다 폭락하고 있고 반대로 물가는 겁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예전만큼 쓰지도 않아요. 뭐 당연하죠. 한쪽에서는 너도 나도 재택근무한다 그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세상의 전체가, 사회가 전체가 마구마구 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변화 자체가 아니고 그 변화를 우리가 특히나 외식업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잘 따라가고 있느냐. 싸고 맛있고 양 많고 서비스 좋게 팔면 장사가 잘 되는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2023년 앞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사회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그 변화되는 사회에 맞춰서 내가 같이 변화되면 살아남고 같이 맞춰서 변화되지 못하면 도태되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뭐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해서 성공했어. 그러니 이 성공 방식이 맞아. 라고 계속해서 고집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엔 도태되고 맙니다. 그럼 당장 어떤 변화에 직면하고 있고 내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고 어떻게 그 변화에 맞춰서 변화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매년 요맘때쯤이면 늘 나오는 책이 있어요.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에요. 이게 2009년부터 이제 매년 출간이 되는데 그 다음에 예상되는 트렌드를 가지고 키워드를 만드는 그런 책인데 2023년도도 역시나 10가지 트렌드가 소개가 됐는데 저는 그중에 한 가지 키워드가 굉장히 받아왔어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평균 실종입니다. 자, 예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을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초중고등학교를 잘 나와서 국영수를 시험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나오고 반듯한 직장에 취직을 해서 30대 되면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이런 것들을 평균적인 삶. 왜 이 평균들을 그렇게 중요시했느냐. 평균의 의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평균적인 수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평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5명이 고깃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5개 매장 중에 4매장이 하루 매출이 10만 원이고 한 매장이 하루에 400만 원을 팔아요. 그러면 그 상권의 평균 매출이 88만 원이라는 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실제적으로 평균에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10명이 있어요. 근데 5명이 2m야. 그리고 5명이 키가 1m야. 그럼 이 10명의 평균은 키가 150일까요? 평균이긴 하지만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 키가 150인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이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양극화예요. 양극화는 뭐가 있죠? 빈부격차가 있죠. 잘 사는 분들만 겁나게 잘 살고 못 사는 분들은 많이 못 살고.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뭐 중도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좌파 아니면 우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남녀 갈등도 있죠. 남자랑 여자랑 막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세대 갈등 있죠. 이렇게 평균이 없어져요. 그리고 양극화 말고 N극화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주말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서 TV를 보면 저는 무한도전 보려고 그러고 저희 아버지는 프로야구 보려고 그러고 저희 어머니는 드라마 보려고 해요. 그럼 리모컨으로 막 싸우죠. 그럼 합의가 돼서 봅니다. 그럼 그게 이제 시청률에 통합이 돼서 시청률 몇 프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도 싸우지 않아요. 왜? 자기가 보고 싶은 걸 자기가 보고 싶은 시간에 자기 핸드폰으로 들여다보기 때문에 평균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N극화라고 합니다. 각자 다 자기만의 따로따로의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평균이 의미가 없어진 상황에서 평균을 보고 그걸 따라하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 완전히 나가린데. 네, 이런 거죠. 제가 고깃집을 운영하는데 이 옆집은 월 매출 5천만 원이 나와. 그러니까 나는 1,000만 원이 나와요. 근데 이 집에서 보니까 반찬은 이런 걸 주고 있고 메뉴는 이런 걸 팔고 있고 유니폼은 이런 걸 입고 있어. 그렇다고 내가 이 사람 따라가야겠다. 저 사람이 평균인가 봐. 저 사람이 잘 하고 있나 봐.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하다 보면 그 매출이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죠. 왜냐?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의 색깔이 있고 특징이 있는데 그걸 따라하는 건 따라쟁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외식을 운영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다른 모습을 내야 되고 다른 색깔을 내야 되고 개별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이걸 흔히 뭐 컨셉, 아이템, 차별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알아. 차별화 알아. 컨셉 알아.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울 왕십리에 위치한 하이볼 바예요. 그 하이볼이 요즘에 되게 많이 대중적이 되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생맥주 한 잔 먹는 게 지금은 하이볼로 좀 넘어가고 있는 대세긴 한데 이 하이볼 바를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음식도 잘 만들어주시고 서비스도 잘해주셔서 어느 정도 단골은 잡혔지만 문제는 이게 파이가 크지 않은 거예요. 하이볼 바가 아직 대중적이지 않고 그리고 딱히 이게 어떤 색깔이다라고 보여지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에게 스토리를 만들어 보자고 했고 간단한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대표님 좋아하시는 자랑하고 싶은 혹은 하고 싶은 거 매장과 상관없이 최대한 많이 적어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만큼을 보내주셨어요. 중요한 건 매장을 배제하고 써야 됩니다. 그래야 생각의 폭이 넓어져요. 이 내용을 가지고 저랑 카톡을 계속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정한 컨셉이 미녀와 야수예요. 운동을 전공하신 수컷 냄새 팍팍 풍기는 사장님이 매장은 비록 작지만 로맨틱한 분위기 나는 공간에서 여성분들을 타겟으로 하이볼을 팔고 싶다라는 게 전체적인 컨셉의 시작이 되었어요. 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혹은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들, 관심사 이런 것들을 막 적어서 우리 매장이 어떤 거랑 매출을 해볼까? 라고 정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럼 이 테마가 정해지면 끝일까요? 자, 우린 미녀와 야수야! 가자! 라고 하면 사장님이 오, 미녀와 야수! 이럴까요? 아니죠. 그걸 사장님은 또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미녀와 야수라는 컨셉이 어떻게 사람들이 맛보고, 보고, 냄새 맡고, 느끼고, 만지고, 듣고, 고민을 계속 하신 거예요. 자, 매장을 운영하시면서 이제 컨셉을 잡고 그 컨셉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걸 하는데 그게 사람들의 각인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일관된 소리를 내고 있지 않아서요. 뭐 어디 가면 우리는 UFO 컨셉의 우주 공간을 느낄 수 있는 술집이라고 하고 인테리어는 뭐 UFO처럼 해놓고 소주 팔고 맥주 팔고 해물파전 팔고 그럼 이게 무슨 UFO 술집이에요. 우리나라 프로야구 KBO를 응원하는 KBO 컨셉 프로야구 술집 해놓고 선수들 유니폼 몇 개 걸어놓고 사인볼 몇 개 갈아놓고 TV에서 야구 나오고 소주 팔고 맥주 팔고 막걸리 팔고 감자튀김 팔고 일관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인테리어만 컨셉 주고 끝.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서 감흥을 느끼지 못합니다. 뭔가 미완성된 느낌, 뭔가 뜨뜻미지근한 화장실 가서 물 안 내리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속초에 가면 엔즈 커피 스토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컨셉이 빨간 머리 앤이에요.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다 빨간 머리 앤이에요. 야, 이런 것까지 빨간 머리 앤이야? 빨간 머리 앤 박물관이에요. 자, 우리가 무슨 어떤 거에 정말 덕후라서 그렇게 쏟아부을 순 없지만 최소한 그렇게 일관되게 한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한 매장은 차별화될 수 있고 브랜딩이 될 수 있습니다. 특출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시그니처 메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맘먹고 일주일만 올인해서 내가 뭘 좋아하지? 그걸 어떻게 매장에 녹일 수 있을지를 찾아내면 테마를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차별화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매장에 하나하나, 소품 하나하나, 음악 하나하나, 디자인 하나하나, 음식 하나하나에 녹이세요. 그게 2023년 그리고 당분간 외식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사랑해요.